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법문을 통해서 새롭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요즘 그 화물연대 파업이나 지하철 파업 등 여러 가지 파업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파업 시위들이 예전에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국민들도 이제 지지를 보내는 게 관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노총에서 좀 가격한 구호로 미군 부대 해체나 이제 그 정부 비판적인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민들도 노총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는 또 제로 코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국내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노총 분위기가 많이 수그러지는 느낌인데요. 중국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 화물연대니 무슨 연대니 노동조합을 많이 밀어줬던 건 사실이에요. 초창기 때는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고착이 돼버려 암덩어리가 다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병이 일어날 때는 병의 씨를 완전히 고쳐나가기 위한 집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집도란 도려내는 것도 있지만 내 살에서 융화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안을 마련을 해주는 것인데, 그 일의 깊이를 좀 몰라요. 전쟁만 일어나면 유류 물가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층이 하부고주층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나의 유권사로 인해서만 간당간당 살아가는 그 층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볼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90년대 초중반 상김 시대가 있었을 때 대통령 선거만 오면 부르짖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농가부채 탕감이라고. 근데 지금을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냐면 도시근로자들이라는 것이죠. 300만 원을 받던 350만 원을 받던 들어진 모든 것들은 알짜박이 다 떼어나고, 그래 내가 300만 원을 가져간다고 쳐봅시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두 부부가 자식 새끼 있다면 요즘 시대에 어디 가서 삼겹살 몇 인분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3, 4인 가정이라면 적게 먹고 저렇게도 10만 원이에요. 그럼 300만 원 갖고 차 떼고 포 떼고 뭐 떼고 고기 한번 제대로 먹는 도시근로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들의 삶을 그리도 그렇게 허약하게 만들어 놨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 갖고 농부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소를 낳으면 얼마 지원해 주고, 돼지를 낳으면 얼마 지원해 주고, 이 농사로 논도 경작하지 않으면 얼마를 주고 얼마를 준다. 그러면서 어떤 도시 근로자가 저에게 한 소리가 있습니다. 불쌍한 건 우리네 삶이지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렵고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인과 맞벌이를 하는데도 맞벌이 하면 하는 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나가서 써야 하는 돈이 있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고, 인간관계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 날 지인 한번 제대로 만나지 못할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데, 때로는 오늘은 내가 쏜다를 해갖고 멋지게 한 번씩 쏘고 싶은데, 이번 달도 그러지 못하면 다음 달이라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소통은 인간관계를 위해 주어지는 것인데, 인간관계가 마저 막혀버리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 하부고조의 삶은 중층을 통해 상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하층은 항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암덩어리로 자리하고 만 것은
맨 꼭대기 상층의 구조가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해 딱쟁이가 지어 암덩어리로 만든 결과라. 물론 노조를 일으켜 나가는 이가 어떠한 이인가에 따라 갖고 선해질 수도 유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노조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노조의 차원에서도 선순환의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노조도 선순환의 시스템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노조는 누구를 통해 배워나가냐면 사측을 통해 배워나가는 게 노조의 측이라는 것이죠. 사측에서 선순환의 시스템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노조도, 노조위원장을 비롯했고 수뇌부들도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해 결국은 하부구조만 피 튀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모순이라는 것이죠. 모순의 방향을 왜 일으켰어? 육생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그 자리가 너무 좋은지라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걸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모순을 써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뭘로 인해 만백성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또 뭘로 인해 만백성의 호응을 얻어 나갈 것인가, 그걸로 전전긍긍하시죠. 가치와 철학을 잊어먹었다는 것이에요. 뭐 앞에? 육생양 돈 앞에. 만족은 채워도 채워줄 수 없다 얘기를 했는데, 저마다 사측에서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니 노측의 노조의 위원장에서부터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만백성의 호응을 일으켜 조금 의시돼볼까 하는 그러한 쪽에만 눈 돌리기에 바쁩니다. 다 고착되어 병들어버린 이 사회, 숭숭 구멍 뚫린 무화도 같은 사회, 숭숭 바람 들어간 배추와도 같은 사회, 양념을 해 먹으려 하니 다 뛰어나니 묻혀서 버무려 먹을 게 없어요. 근본부터 잘못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호응 얻기 위해 여기에도 끼웃대고 저기에도 끼웃대는 이 현실. 정치는 절대 정의로울 수 없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정의로웠다면 법도 정의로워야 하는데, 법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는 정치가 정의롭지 못한 데에서부터 비롯됐어요.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하는 이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법이고, 또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를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낸 법안이 법이라. 이 법 속에 이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서민들은 이 법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서민은 하나의 수장, 하나의 지도 자원을 견제해 나가려면 수십만이 뭉쳐야 하는 것이죠. 법이 정의로웠다면 대안은 만들어질 것인데, 법을 만드는 이들이 과연 누구냐?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이 수장이 어떠한 철학과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의 큰 대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CEO가 어떠한 사고와 가치와 철학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느냐? 이를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흥망성쇠가 얼마나 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독재 정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통의 눈 모델이라 아직은 그 몸통에 공산주의가 자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있다 봅니다. 그 한 가지가 각종 신앙들이 자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독재가 자리한 것이죠. 그거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독재로 인해 나름의 깨끗해진 것이지, 무엇이 깨끗해졌다고요? 종교편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야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부터 구속을 받는 것이고, 구속 때문에 신앙이 자리하지 못한 것이고, 진정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법이 자리한다면 신의 의지에서는 안 됩니다. 신은 신의 논리로서 육생의 기본의 자리만 주어질 뿐,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대안은 신이 주어진 차원을 넘어진 그 가치관을 가진 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신에 의해
인간 살림은 이렇게 피로 물들여 왔고 그를 통해 육생 문명을 이루어 왔지만 인생 문명은 영혼과 영혼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 신에 의지한다면 영혼은 신에 끄달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심의 논리에서 이렇게 육생을 위한 삶, 동물처럼 살아가는 삶에 얽매여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